지금 보시는 것이 매산마을의 고인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인돌들을 바라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인돌들이 일제히 어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창 매산마을의 고인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그 방향을 따라가 보았다. 그곳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고 그리고 하천이 흐르고 있었다. 현재 아래 바닥은 자갈이고 그 위로 약 한 1.2m 정도의 모래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모래와 자갈과 뻘이 섞여진 이런 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층의 두께라면 아마 수천 년간 쌓인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고인돌이 축조될 당시에도 이 하천은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인돌과 하천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다른 지역의 고인돌들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곳은 전북 진안, 용담댐 건설과 함께 수몰될 지역으로 수몰되기 전 고인돌 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모두 20여 개의 고인돌이 내부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모든 고인돌은 일정한 방향으로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고인돌 옆으로 흐르고 있는 하천의 물 흐르는 방향과 일치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제천 황성리에서도 확인된다. 이곳에서는 40개의 고인돌이 발굴됐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역시 고인돌 옆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었고 고인돌의 방향은 하천의 물 흐르는 방향과 나란하게 세워져 있었다. 강이 이렇게 남한강이 이렇게 강급이 현상으로 이렇게 쭉 흐르는 것을 살필 수 있는데 이런 강 흐름과 나란하게 여기서는 이 고인돌이 두 기가 나란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한 40여 개 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조사해 찾았습니다. 이 고인돌이 묻혀 있는 유구의 방향이 바로 물 흐름의 방향과 같고 또한 그 머리 방향이 물 흐름 방향과 일치하다고 한다면 당시 사람들이 물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고인돌과 물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고인돌 부장품을 통해 그 의문을 풀어볼 수 있다. 이곳에 전시된 부장품 중에 눈길을 끄는 것, 그것은 바로 반달 돌칼이다. 이는 이삭을 딸 때 쓰던 도구로 벼농사와 보리농사를 했다는 것을 짐작해야 한다. 반달 돌칼과 함께 전시되어 있는 이것은 땅을 팔 때 쓰는 농경 도구였다. 당시 농경 생활을 그려놓은 농경문 청동기에는 한 남자가 밭을 가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부여 송궁리의 주거지터에서는 벼농사를 했다는 여러 흔적이 나왔는데 벽시 문양이 새겨진 토기와 함께 탄화된 벽시가 나오기도 했다. 고인돌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한반도의 서남 해안가에 흐르는 개울가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니? 고인돌이 따뜻한 지역에서 농경을 하는 사람들, 그 사회에서 고인돌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농경 생활을 했던 고인돌 사회. 이들이 물을 중요하게 여긴 건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3000년 전 고창의 매산마을은 이 상당한 경제력을 갖춘 대규모의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매산마을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3000년 전 마을의 모습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산의 한쪽 면, 이 경사진면에는 마을의 공동묘지인 고인돌 무덤이 자리하고 있고 또 그 한쪽으로는 사람들의 거주 공간인 이 움막이 여러 채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이 드넓은 논밭이 펼쳐져 있으며 그리고 마을 앞을 큰 하천이 흘러서 지나갑니다. 이렇게 주거 형태만 다를 뿐 3000년 전의 매산 마을은 농사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지금의 매산 마을과 비교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매산 마을의 고인돌 무덤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대형 고인돌입니다.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그 가로폭도 매우 넓습니다. 이 기중기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런 대형 고인돌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우선 이 대형 고인돌을 만드는 데 쓰여진 이 덮개돌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왔는지부터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전남 화순에선 고인돌 채석장이 발견됐다. 수백 개의 고인돌이 모여있는 고인돌 무덤군 가까운 곳에 채석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여기는 그 하나 계곡에 형성된 고인돌군으로서 하나의 그 산 그 기슭을 이용한 하나의 채석장부터 그 고인돌을 축조했던 그 상태를 200m 범위 안에서 다 보여주는 곳이죠. 고인돌 채석장에는 여기저기 큰 돌들이 쌓여 있었다.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 잘라낸 돌인 듯 했다. 그리고 돌을 잘라낸 흔적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것이 지금 그 채석하기 위해서 그 구멍을 팠던, 홈을 팠던 이 흔적입니다. 이 앞으로 떨어져 나간 돌이고 여기는 이제 흔적이 남아있죠. 좀 떨어져 나간지. 이 채석장을 통해 고인돌은 가까운 곳에서 잘 나온 돌을 가지고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고창 매산마을의 고인돌은 어디에서 잘 나온 것일까? 공간이 좀 우선 고인돌에서 잘린 흔적이 있는지를 찾아보았다. 원래의 이 암질로 봐서는 수직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경사가 져 있죠. 경사가 지금. 졌단 말이에요. 네. 매산마을 고인돌에서도 분명히 자른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전문가와 함께 매산마을 뒤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화순 채석장처럼 가까운 곳에서 돌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 고인돌을 만들었을 법한 안반은 눈에 띄지 않았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흙을 조금 긁어내자 거대한 안반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매산마을의 고인돌은 이 안반에서 잘라낸 것일까? 우리는 이 산의 안반과 매산마을 고인돌의 돌 성분은 같은 것인지 분석해 보기로 했다. 현재 이런 면 같은 경우는 고인돌과 산에서 떼어낸 돌을 잘게 부순 뒤 석질이 같은 것인지 살펴보았다. 이 암석은 구성 광물이 석영, 사장석, 불투명 광물 이런